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긴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고 8, 9월쯤 돼서는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연준 의장이 밝혔는데 일정표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도 아닌데 주가는 상당히 하락을 하고 달러화 가치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줬습니다. 내년 말쯤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연준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로 다우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연준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게 23년까지는 절대 금리 안 올린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었지만 1년 더 땡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영원한 건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완화 정책이 그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지금 자산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죠. FOMC 발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동안 풀어온 유동성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준 금리는 0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매달 1200달러씩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조치는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초유의 사태 때문이죠.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수요가 한 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건상의 이유로 경제가 멈춰버렸죠. 수요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이 돼서 그 충격 때문에 기름을 사가면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생산활동에 기름이 기초가 되는데 그 기름을 쓸 일이 없어져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너무 강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도 조심해야 된다고 금도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큰 손해를 보더라도 돈이 다급해진 투자자들이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큰 충격이 생겼는데 그 충격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 충격이 사라지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연준이 선언을 했지만 아예 안 통했죠.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서 정말 모든 게 멈추고 아예 망가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수많은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줘서 그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실제 돈을 뿌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개별 회사채까지 사줬죠. 각종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1200억 달러씩 시장에 돈이 돌게 했습니다. 채권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매달 사주면서 그렇게 했죠. 이 정도 규모는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유동성 확대 조치였는데 이걸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단기간에 쏟아부으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유동성 마약에 취해버렸어요. 사상 처음 금이 20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3000달러 간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를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고 3000달러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1000만원 하던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최고가 8천만원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돈은 휴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원달러 환율 1000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은 휴지가 되고 자산시장만 불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뜨거웠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3000 가기를 기대하던 시장은 이제 4000 갈 수 있다라고 자신에 차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지금 있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한은은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거침없는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금은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지금 3천만 원 선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횡보하고 있죠. 처음에 풀었던 유동성만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멈춘 게 아닌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산시장들은 지금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막 사주고 있는 걸 조금씩 줄여가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사주던 거 이제 덜 사주게 되는 게 테이퍼링인데 말만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시장이 나아진 게 아니라 막대하게 쏟아버서 현상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돈 푸는 거 줄이겠다고 하니까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기 금리 인상 신호를 내보냈죠.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인플레를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푸니까 인플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소비가 살아나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가 생기는 건 시장에 도움이 되는데 인위적인 인플레죠. 지금 사람들이 빚지고 쓸 돈이 없는 거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인플레가 없었던 건데 지금 반짝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멈췄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니까 갑자기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멈췄던 것들을 다시 가동시키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급망도 교란이 되어 있고 원자재 부분들, 노동력 부분들 이런 게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빠르게 높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저성장 시대였고 달라진 건 잠깐 멈췄었다는 것 뿐입니다. 멈췄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회복되면 원 상태보다 훨씬 좋아지는 게 아니죠. 소득이나 성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라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경제 호황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도 팬데믹 사태가 종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각국의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인플레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자원의 부국입니다. 또 모든 테크의 기준이 되는 나라죠. 그리고 무기도 갖고 있는 패권 국가예요.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피해를 보는 건 이머징 국가들이죠. 우리나라 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자원도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 전부 다 수입해서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러한 변화를 견뎌낼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냉면값이 10,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가고 라면값도 올릴까 하면서 지금 업계들이 한숨 쉬고 있어요. 곡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던 유가도 이제 70달러가 넘어갔죠. 100달러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 때문에 멈춰있던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 이러한 인플레도 잦아들 수 있지만 어쨌든 정상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물가가 오르고 또 그 현상이 얼마나 갈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사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필요한 마스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스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죠. 최근에 백신 관련해서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었죠. 타이레놀 사재기도 일어났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가가 일시적이더라도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되고 사재기로 이어집니다. 사재기가 발생하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죠. 사재기를 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돈이 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더 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돈값을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원자재 다 수입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사올 때 우리나라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니까 달러가 귀해지고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고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당장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 룸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고,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추락을 겪게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미국은 룸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부자는 룸을 갖고 있고 그나마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룸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수억의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 사람들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집값이 올랐다고 수십억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가뜩이나 오른 집을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 제가 비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